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진칼그룹의 아시아나 인수가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구조조정, 제갈길 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관문 넘었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직 많이 남은 건가요? 좀 관문이 좀 더 예. 남아있다고 첫 곡에 넘었다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 예. 같고요. 오늘 일단 증자대금을 납입을 할 겁니다. 예. 산업은행이 대기로 했던 8천억 원 가운데 5천억 원이 뭐 오늘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뭐였는지 어제 오후 늦게 나왔거든요. 예. 그 좀 살펴봤더니 예. 경영권의 재량에 있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게 회사에 좋은 건지 예. 또 이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 경영자가 책임지고 하고 결과도 책임져라. 그런 예. 이제 범위 안에 있다. 뭐 이런 예. 아주 원칙적인 얘기였던 것 같고요. 다소 좀 눈에 띄는 거는 산업은행이 그 산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예. 위해서 필요했다. 이런 예. 필요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예. 이게 뭐 한편에서 보면요. 산업은행은 사실 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는데 예. 이런 얘기까지 꺼낸 게 아.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예.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나중에 혹시 산업은행의 저 행보가 그것에 좀 어긋났을 경우에는 이번 소송은 아니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면이 좀 예. 다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법원 부분은 그렇고요. 예. 나머지 장애는 뭐가 있나요, 이제? 일단 뭐 공정위 이제 심사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두 회사를 합치면 어떻게든 점유율 60%를 독점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당사자인 노조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예. 오늘 나온 이제 반응 중에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의 얘기인데 예. 그 유상증자 오늘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라 이런 걸 공개 요청을 했어요.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내년 3월까지 스케줄을 보니까 돈을 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예. 납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정기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측의 의견이 대립이 될 텐데 산업은행이 혹시나 여기에 이제 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예. 경영권을 갖고 있는 조원태 회장 경영력 검증되지 않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데 예. 혹시 여기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그렇죠. 아, 예. 근데 이제 가장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은 역시 공정위. 근데 이제 공정위 결합심사 얘기를 문제인 것 들으면 또 같습니다. 의문스러운 게 네. 정부의 이 합병 결정인데 공정위가 과연 그걸 반대하고 나설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그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예. 반론인데 원칙적으로만 보면요. 예. 사실 공정에서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추진을 했더라도 예. 이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예. 공정위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사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례도 있고요. 최근의 일은 아닌데 예전에 그 이동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했던 분야인데 예. 이 요금을 놓고도 공정위가 나중에 담합했다라고 해서 과징금 굉장히 거액을 물린 사례도 있고요. 공정위가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이제 허용이 안 된다는 예. 거고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아마 이제 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마 이런 쪽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 회사가 쓰러지고 나면 어차피 남은 회사의 독점이 굉장히 강화되니까 쓰러지나 합병을 시키나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예. 얘기일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쓰러지게 될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예.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이기는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병이 바로 이제 이런 예. 그 원칙을 적용을 받았던 경우고요. 결과적으로 깨졌지만 작년에 있었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도 아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허락이 됐던 걸로 그렇게 예. 보입니다. 양쪽 논리가 팽팽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네, 공정위의 판단이 이제 예. 주목이 되는 이유죠.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요새 비트코인 뭐 말들 그 2년 전에 그 여러 가지 뭐랄까요 폭락 그렇죠. 이후에 예. 다시 말들이 많은데 네. 뭐 얼마 된다 기사들이 이렇게 많던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지금 뭐 2,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만 달러죠. 예. 2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했고 예. 또 어제 또 다시 시도를 했다가 지금 또 좀 약간 떨어진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자라는 그 예. 유행어를 만들었던 2017년 예. 때
그때 이제 최고점이었던 거를 이미 좀 넘어섰고요. 아, 넘어섰습니까? 네네. 사상 최고치인가요, 그럼? 예. 지난 금요일이 아마 그 사상 최고치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2만 달러가 약간의 저항선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2017년 그 랠리 이후에는 사실 10,000달러가 굉장히 큰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코로나 이후에 이걸 이제 훌쩍 넘어서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보다는 뭐 지금도 이제 거품이라는 얘기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예. 전보다 좀 상황이 달라졌다.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지금도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역시 있고요. 그러나 예. 지금 다르다는 부분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했다는 거 예.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각국의 어떤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몇 가지 이제 그 변화들이 그 사이에 한 3년 사이에 예. 있었는데 과거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졌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제일 큰 걸 얘기하는 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좀 이제 활용이 되고 예.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걸 이제 좀 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만을 놓고 보면 이게 좀 미국 중심적이고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좀 뒷받침을 해가지고 시장이 좀 탄탄해졌다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ETF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예. 그런 이제 툴을 좀 이제 도구를 좀 만들어줬다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금 대신에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예.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전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좀 이제 긍정적인 예. 그런 언급들을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해지 수단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이제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예. 있는 자산을 같이 가짐으로써 예. 결과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그게 이득도 못 전통적 보지만 금의 역할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 최근에 예. 이제 금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이 또 한 달 사이에 좀 예. 많이 하락했는데 이거의 이유를 이제 금을 아. 대신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아니면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뭐 아직 뭐 공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런 가능성이 지금 한 가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금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해도 그 보완제 성격은 가질 충분히 이제 것이다. 가질 수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가능성의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예. 또 하나는 뭐 페이팔이라고 미국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예.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내년부터요. 예.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거래를 할 때도 쓸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변이 좀 넓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시간은 좀 다 예. 됐는데요. 네.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나오면 네네.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더 어떤 몰락하게 되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있습니까?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지금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추진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로 보면은 정반대 다른 기술을 사실은 예. 쓰는 거고요. 예. 또 이 방향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예. 말하자면 분산 기술이라고 해서 아, 중앙 집권적이냐 분산이냐 그렇죠.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국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예. 이건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를 해서 예. 모든 걸 지금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중앙이 통제를 좀 하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디지털 화폐 정부 차원에서 발달하는 게 꼭 예. 비트코인에게 좋으냐 아니냐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군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